우촌TV 1545회 대구문인협회 활동 출판 기념회 문학 꽃길을 가다 세 번째 시간은 셋째 마당과 닿는 시를 만나겠습니다. 셋째 마당에서는 소설가 이근자님의 소설 산책 109에 수록된 단편소설 대기맨을 한은정 낭송가의 낭독으로, 전기용 시인님의 시집 바이크 불멸의 사랑에 실린 시 물구나무 수련법을 김영애 낭송가의 목소리로, 신후식 시인님의 시조집 바다밖 나들이에 수록된 시조 운평선을 정지용 낭송가의 낭송으로, 수필가 박고을님의 수필집 숫돌에 수록된 숫돌을 안자숙 낭송가의 낭독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단편소설 대기맨 중 이근자. 지영이 초등 6학년 때였다. 13평 땅에 지은 13평짜리 2층짜리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 낡고 작은 집이지만 옥상이 있고 주변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게 무척 좋았다. 옥상 전체가 지영 자신의 방을 덮은 지붕이자 천장이라는 것도, 방이든 옥상이든 남는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집은 물론 지영 자신조차 온전히 하늘에 속해 있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그 옥상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이후 10년간 아버지가 옥상에 앉아 있게 된 건 딱 한 번, 비명을 누구보다 크고 끔찍하게 내지른 결과였다. 그 사건에서 다리를 다친 아버지는 사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무채색 같은 아버지가 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소리를 질렀다니 상상하기 어려웠다. 평소 크게 웃지도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도 않으며 목소리 톤도 낮은 아버지였다. 운전수이자 경호원이었던 아버지는 더 이상 고용주에게 다가오는 낯선 일을 막기 위해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고용주의 저택 앞 골목과 주변을 비추는 CCTV의 녹화 테이프를 다시 돌려보고 얻은 정보, 즉 잠복경찰이나 수상한 사람의 동태를 살핀 후에 보고하는 것, 아버지 말에 의하면 세상을 구경하는 일이었다. 누군가 지영네 집이 고깔모자 같다고 했다. 맞은편에서 바라봤지만 고깔모자 모양은 찾을 수 없었다. 차라리 네모 모양의 2단 케이크에서 윗부분을 한쪽을 뜯어먹다가 남은 것에 초콜릿 스틱을 비스듬히 꽂아둔 것 같았다. 옥상 계단이 초콜릿 스틱으로 보였다. 집 전체 컷에서 가장 예쁜 건 감나무 가지 끝에 홍시였다. 허공에 매달린 방울장식 같은 홍시는 흔들면 종소리가 날 것처럼 영롱하게 붉었다. 고깔모자는 없었다. 하지만 얼마 후 아버지가 다리를 절면서 옥상에 올라가는 느리고 힘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후 지영은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고깔모자의 뾰족한 꼭대기를
완성한 것이었다. 파란 하늘만 드넓게 드리워진 옥상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고 1층과 2층을 지나 아버지의 머리로 점점 좁아지던 형체. 그렇게 아버지의 머리에서 옷갈모자의 꼭대기가 완성된 것이었다. 물구나무 수행법, 전기요, 봄꽃이 허공을 밝히다가 떨어져 내린다. 끌어올린 힘없는 물건이 초라한 몸을 감싸며 비바람이 몰아치는 골목에서 나를 붙는다. 먼지 낀 유리창 한쪽,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리고 낮은 천막에 때 묻은 지구본과 수습이 거꾸로 놓여있다. 돌무지하는 것들, 차디찬 돌을 껴안고 나를 세워가며 비명없이 추위를 견딘 것들. 문을 부리며 가슴에 고인 물이 내 몸을 타고 흐른다. 먼지 낀 지구를 들어오르며 보듬어 주는 손길이 느껴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된다.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오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운평선 신호시 날틀 포법에 따라 백야의 스카이라인 그늘이 밀려들며 잿빛 운에 이어진다. 운평선 그 위 그니는 시베리아 산책길. 앞이 높았다가 뒤를 다시 흔들면서 몸놀림 흔들흔들 바이칼호 우랄 산맥. 구름 위 하늘 아래서 침묵하는 참액집. 잣대로 말질로도 계량하기 어려우니 소나기 한 질금이나 눈송이 떨친 하세. 솔개로 누벼가는 칼 성의 꽃을 피운다. 숫돌, 박고을.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갈갈이로 아버지의 오그라든 등처럼 이미 푹 패여진 숫돌에 칼은 숙연하게 갈리고 있었다. 숫돌은 아버지의 손길에 의해 조금씩 더 마모되어 갔다. 칼을 가는 아버지의 등뒤를 보며 아버지의 살아온 날들을 그려보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숫돌에 칼을 갈 때의 아버지 마음은
참회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와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지난날의 흠있던 시간들을 조용히 갈아 없애보려는 순간이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 식구들의 앞날이 잘 열리도록 마음으로 빌며 몸을 꿇었을 아버지의 모습이 절절하게 기억되어 다가온다. 아마도 아버지의 칼 가는 시간은 무념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을지 알 것만 같은 세월에 이른 나이기에 그 마음 애련하기만 하다. 당신에게 남아있던 아픔도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리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또한 지나간 시간들을 원망하기보다 감사로 바꿔보려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짐작컨대 칼 가는 시간만은 나름의 의식을 지르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시간이었을 테니까. 그 뒤에서 아버지의 칼 가는 소리를 듣던 나의 시간도 마치 기도의 시간처럼 고요하기만 하였다. 우리 집의 평온을 위해 숫돌은 칼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숫돌에는 마치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이 찍혀있는 듯 보여졌다. 회색빛 그리움이 뽀얗게 풀려나올 것 같은 우리 집의 일화가 숫돌에 묻어있기도 하였다. 여태껏 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타인들을 위해 갈려주었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숫돌처럼 누군가를 갈려줄 수 있는 내가 되어야겠다. 가인 김현범. 그대는 어느 봄날 나의 빈 정원에 환한 햇살로 다가와 메마른 가지에 잎을 돋우고 꽃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대를 만나면 숲을 거니는 듯 온갖 나무 향기가 납니다.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나고 늘 가지런히 정돈된 정갈한 마음에 나는 샘물처럼 덩달아 맑아집니다. 그대를 만나 겸손과 배려, 인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눈빛만으로 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대는 나를 연글게 하려 늘 햇살을 주고 모난 나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걸으며 세상 흘러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곱게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곱게 물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획하고 진행하신 두 분 추진위원장님께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영희 위원장님 4번이나 낭송가를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이 무대를 모든 낭송가 3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위원장님 리드에 의해서 이 30명의 낭송가들이 일사불란하게 4번을 치르면서도 고통스러운 소리는 별로 없었습니다. 낭송을 하기 전에 출판 기념 기획을 하고 이 책을 만들고 사진을 만들고 그리고 작가분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한 출판 기념회 팀 나와주세요. 처음으로 소개드립니다. 김용주 선생님. 한 번도 낭송가인데 낭송을 못하고 지금 기계를 만지고 있습니다. 이 PPT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또 세 번째 김학조 국장님 이하 22명의 진행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몇 명만 모시겠습니다. 지하 낭송가님입니다. 이 무대를 연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